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의 반대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시가총액이 19조 원에 달하는 LG전자가 무려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안 그래도 3분기까지 실적이 좋아서 굉장히 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왔는데, 와, 차트만 봐도 굉장히 불안할 정도로 이게 상한가가 나오다니 참 대단합니다. 제가 좀 찾다가 공시보다 좀 재밌는 걸 발견했는데, 그 국민연금이 12월 달에 LG전자 주식을 되게 많이 팔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좀 제가 주식수랑 곱해 보니까 그냥 들고 있었으면 한 540억 원 정도 더 벌 수 있었을 텐데, 연금은 좀 안타까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상한가를 가게 된 거는 LG전자가 이제 마그나라는 이제 글로벌 부품 회사하고 합작사를 설립한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물론 마그나가 그렇게 한국에서 다른 업종에서 유명하지는 않다 보니까, 이게 마그나가 애플이 2024년에 내놓기로 한 차 애플카, 뭐 아이카라고도 부르고 애플카라고도 부르는데, 이 자동차에 들어갈 것 같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좀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랑은 상관이 없는데, 제가 예전에 권유경제할 때 그 LG전자가 3분기까지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 같다, 그래서 대형주들이 좀 움직이는 장세가 올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때 누가 사셨나 봐요. 그리고 아직까지 안 파셨는지 갑자기 상한가를 기록하다 보니까 굉장히 기분 좋게 한번 연락이 오기도 했었습니다. LG전자에는 이제 전장 부품, 그러니까 사업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LG전장 사업부 안에, 그러니까 전장 사업 부품, 자동차 부품 사업부 안에 그린 사업의 일부, 그러니까 녹색차의 일부를, 그러니까 일단 모터와 배터리 히터 등 일부 전기차 부품, 그리고 배터리 팩 부분을 이제 물적 분할을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전문회사, 자동차 부품 전문회사를 만들고, 여기에 51%를 LG전자가, 그리고 49%를 마그나가 가지기로 했습니다. 저는 일단 LG전자가 51% 주도적인 지분을 갖게 된 부분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 LG전자의 주가가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데 이어서 모회사인 LG, 주 LG도 25%까지 상승을 했다 약간 좀 빠졌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물적 분할 계획은 내년 7월에 이루어질 예정이고, 회사 이름은 가칭 LG 마그나 이 파워트레인, 본사는 인천입니다. 또 이름이 LG자가 앞에 있다는 거, 저는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지금은 어떤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기술에 대한 주도권과 어떤 그 사업의 지배 지분을 갖는 게 생각보다 굉장히 나중에 되게 중요해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LG가 51% 지분과 이름의 앞단에 있다는 것을 좀 눈여겨봤습니다. 일단 마그나와 LG전자의 그 합작의 어떤 시너지를 생각해 보면은, 일단은 그 마그나라는 회사는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는 굉장히 큰 회사이기 때문에 기존의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 본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량 생산 체제를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LG전자는 또 이제 부품을 좀 잘 만드는 회사인데, 사실 LG전자의 그 전장 부품 사업부가 그렇게까지 두각을 나타내지는 별로 못했어요. 그래서 제가 3분기까지 실적을 보니까 한 매출은 3분기까지 무려 한 4조 원 가까운 돈을 매출을 올렸는데, 영업이익은 오히려 마이너스 3,600억 원 적자를 기록한 사업부입니다. 이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대량 생산과 어떤 부품 단가를 맞추는 부분들에 있어서 약간 고전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이 부분은 좀 미래차에 대한 투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사업부가 있었고, 이 사업부가 사실 굉장히 유명해졌던 거는, 예전에 그 UBS라는 이제 글로벌 그 IB에서 그 예전에 GM의 볼트 전기차를 다 뜯어본 적이 있어요. 다 뜯어보니까 전체 원가의 한 60% 정도는 LG 거더라. 그래갖고, 야, LG가 그렇게 많이 하고 있었어? 라고 해서 좀 놀란 적이 있는 그런 사업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IT기기, 전자기기의 강점이 있는 LG전자와 자동차 부품의 강점이 있는 그 마그나의 어떤 합작의 시너지를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마그나 같은 경우는 매출액 기준으로는 세계 3위를 차지하고 있는 부품사고요. 완성차의 파워트레인, 샤시, 내외장, 자동차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그나가 좀 특이한 부분은, 다른 컨티넨탈이나 보쉬나 이런 다른 회사들하고의 차별화된 포인트는, 여기는 마그나는 자동차 부품만 만드는 게 아니고 위탁 생산도 해요. 그러니까 전체, 그러니까 뭐 BMW나 뭐 벤츠나 폭스바겐의 위탁 계약을 맺고 자동차 전체를 만드는 어떤 그런 비즈니스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보면은, 또 여기가 또 좀 특이했던 점은, 최근에 2020년 CES에서 소니가 전기차를 만들어서 보여준 적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야, 소니가 전기차 시장에 진출하는 거 아니냐라는 좀 관심을 많이 받았었는데, 그때
그 소니가 만든 전기차의 플랫폼이 마그나가 만든 플랫폼입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긴 하지만 실제 완성차 OEM을 다 할 수 있는 회사라는 거죠. 그리고 마그나는 한때 구글의 자율주행 파트너로도 좀 이름이 거론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구글 같은 경우는 어떤 그 OS라든지 뭐 반도체 칩이라든지 여기에 딥러닝 뭐 그 솔루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렇게 머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만든다면 나머지 플랫폼을 다 만들 수 있으면서도 기존의 OEM 자동차 회사가 아닌 회사라고 하면은 마그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구글의 웨이모의 그러니까 어떤 협력 파트너로 좀 이름이 거론이 됐었는데 그게 뭐 잘 되진 않았나 봐요. 이번에 주가가 급등하게 됐던 애플 같은 경우는 2024년에 이제 전기차를 출시할 거라고 공식적으로 나온 건 아니고요.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된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IT적인 부분에 있어서 뭐 모빌리티 서비스 부분 그리고 OS, iOS OS를 좀 애플이 하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반도체 칩을 좀 출시를 하면서 야 이게 인텔 반도체의 최강자인 인텔보다 훨씬 더 뛰어난 반도체를 내놨다는 걸로 굉장히 좀 관심을 많이 받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그 애플의 아이폰 그리고 맥북 데스크탑 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에 있어서도 이런 반도체 칩을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가 좀 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애플은 프로젝트 타이탄이라는 것을 갖춰서 전기차 사업을 예전에 한번 추진을 한다는 얘기를 했었어요. 그러다가 2016년쯤에 야 이거 프로젝트 타이탄을 안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가 좀 나왔었는데 애플이 보안이 철저하다 보니까 비즈니스를 뭐 하겠다 안 하겠다를 공식화시키기 전에 좀 알아보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거기에 자동차 전문 인력들, 자율주행 관련한 인력들이 애플에 많이 고용이 되더라, 아니면 많이 퇴사를 하더라, 이런 걸 보면서 이제 프로젝트를 추정을 해보게 되는 건데요. 그 당시에 그 2019년쯤에 자동차 관련 엔지니어를 한 200여 명을 좀 해고를 하다 보니까 애플이 뭐 이렇게 전기차 사업, 자동차 사업을 접은 거 아니냐라는 관측도 좀 나왔었거든요. 그런데 요새 나오는 얘기, 로이터에 나온 걸 보니까 이게 포기한 게 아니다. 2024년에 나올 거라고 하는 거고요. 이게 어떤 차를 내놓을 것인지에 대해서도 공식적으로 나온 게 없고 의견만 좀 분분한 상황인데 일단 배터리 가격을 낮게 책정한 모노셀 방식으로 할 거라는 얘기가 좀 나오고요. 그리고 테슬라와 달리 이제 라이다를 활용한 자율주행을 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반도체 칩 같은 경우는 애플 실리콘을 넣어서 할 거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는 건데 이게 실제로 차를 다 만들어낼지 아니면은 여기에 어떤 모빌리티 솔루션, IT적인 솔루션만 제공을 하고 나머지는 어떤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할 수도 있겠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파트너로 거론됐던 게 마그나였던 거고 그리고 이게 뭐 전장 부품들을 아무리 이제 IT 회사라고 하지만 다 만들진 않으니까 여기에 LG가 같이 붙게 되면은 마그나 플랫폼에 LG의 전장 부품에 어떤 애플의 어떤 모빌리티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을 더해진 이런 형태들에 대한 기대감이 좀 나오고 있는 겁니다. 애플이 또 차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이제 가장 긴장한 업체는 아무래도 보니까 테슬라인 것 같아요. 지금 현재 단계에서 보면은 자동차 회사 중에 테슬라의 단계로 갈 수 있는 단기간에 테슬라의 단계로 갈 수 있는 회사는 아예 없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이게 전기차 플랫폼을 만드는 이제 차체를 만드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좀 자동차 회사들도 잘 할 수 있겠지만 여기에 자율주행 솔루션을 비롯한 전체 자동차를 스마트하게 관리하고 제어하는 이런 통합 제어, 칩셋, OS 이런 부분들은 아직까지 자동차 회사들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 부분들이 좀 없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엔비디아나 퀄컴 같은 그런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들과 자동차 회사가 함께하는 그런 식의 비즈니스 모델들이 오히려 좀 그 테슬라를 추격할 수 있지 자동차 회사가 독자적으로 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플이 차를 만든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정말 그 나머지 자동차 회사들과 달리 테슬라는 좀 주가에도 좀 영향을 좀 받았는데요. 테슬라가 뭐 그날 S&P 500 지수에 편입이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장중한 때 6.5% 정도 떨어지기도 했던 점도 이 애플이 만든 차가 추구하는 방향이 기존의 자동차 회사가 아니라 테슬라를 비롯한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를 추진하고 있는 회사들에 가까울 것이다 라는 전망이 좀 지배적인 겁니다. 그리고 중국의 어떤 전기차 회사인 니오 같은 경우도 최근까지 한 10%, 한 2, 3일 만에 10% 넘게 빠지는 거 보면 이제 애플이 추구하고 있는 테슬라가 추구하고 있는 어떤 시장의 방향과 기존의 자동차 회사들이 가는 방향이 약간은 좀 다른 평가를 받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머스크도 좀 신경이 쓰였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 테슬라를 애플에 팔려고 했는데 팀 쿡이 거부하더라 뭐 이런 얘기를 트윗에서 했는데 저는 이 말이 약간 좀 놀리는 느낌이 좀 있었어요. 그때 가격 뭐 이거는 뭐 추정치인데 그 당시의 가격이 테슬라 가격이 한 66조 원 정도로 추정을 좀 업계에서 하고 있는데 이게 견제하는 느낌이 들었던 이유가 지금 테슬라의 시가총액은 거의 6천억
천억 달러가 되거든요. 그러면 한 10배 정도 오른 거거든요. 그때에 비해서 10배가 올랐는데, 그러니까 테슬라가 하는 얘기가, 야, 그때 내가 사라 그랬을 때 샀으면은 뭐 66조에 살 수 있는데, 야, 지금 우리 660조 됐다? 막 이런 거를 좀 보여주는, 애플, 팀쿡, 네가 잘못 판단한 거야. 그때 뭐 나를 사지 그랬냐? 너가 잘할 수 있겠어? 약간 이런 뉘앙스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슬라가 어려울 때 매각을 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애플이 나온 건 좀 처음인 것 같은데, 이전에 구글에 매각을 하려고 그랬던 얘기는 좀 많이 알려져 있어요. 자서전에도 좀 나오고, 이게 당시에 그 정부로부터 대출금을 좀 못 갚다 보니까 2013년도 얘기인데, 대출금 갚기도 좀 어려워서 주식을 이제 미국 정부에 양도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리고 차는 안 팔리는 상황에서 돈은 계속 들어가다 보니까 친구인 구글의 레리 페이지, 저도 이런 친구 하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레리 페이지에게 팔려고 했다라는 게 좀 자서전에 좀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그때 자동차 팔지 않았고, 지금의 테슬라는 현금 흐름도 원활하고 자동차 판매도 늘어나고 있는 정말 글로벌한 자동차 회사들의 시가총액을 다 더해도 따라가지 못할 정도의 큰 회사가 돼 있고, 여기에 경쟁자가 자동차 회사보다 오히려 애플이 더 관심을 받게 된 것도 뭔가 글로벌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을 바뀌고 있다는 그런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전자회사가 자동차 회사를 왜 넘보고 있는가라는 측면을 보면은, 사실 전자회사에서 가장 큰 시장은 기존에는 PC 시장이었다가 그 다음에 모바일폰 시장으로 넘어왔어요. 그런데 이게 모바일폰 시장도 어느 정도 포화가 되다 보니까 그 다음에 큰 시장이 어디가 될 것이냐에 있어서 자동차를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동차를 좀 아는 사람들, 자동차 산업을 좀 아는 사람들은 보통 자동차라고 얘기 안 하고 모빌리티라고 뭘 얘기를 하는데, 왜 모빌리티라는 표현을 쓰냐면은 자동차를 이동하는 수단으로 쓴다면은 단순히 그냥 자동차겠지만, 이제 모빌리티, 자율주행이 되게 되면은 이제 그 공간이 되는 거거든요. 움직이는 공간이 됐을 때 이 공간 안에서 뭘 할 것이냐라고 하면은, 우리가 PC를 쓰다가 모바일을 쓴 것처럼 움직이는 공간 안에서 우리가 모빌리티 서비스를 이용을 하게 될 거다라고 하기 때문에 PC, 모바일 폰 다음을 자동차 시장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그 움직이는 공간을 뭘로 꾸미고 여기서 어떤 서비스들을 활용하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은, 이게 스마트폰처럼 뭐 디스플레이만 하더라도 스마트폰처럼 작은 디스플레이가 아니라 정말 차량 전면 유리만큼 이런 거대한 디스플레이가 들어가고, 거기에 들어가려면 좀 고속으로 움직이는 자동차 안에서 뭔가 통신을 원활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성능 통신칩도 필요하고, 그리고 여기에 뭐 여기서 운행 중에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반도체 칩도 새로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PC 반도체, 모바일 폰 반도체에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을 누가 잡을 것인가를 두고 뭐 엔비디아든 인텔이든 삼성이든 퀄컴이든 이런 자동차 반도체 회사들도 다 자동차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글로벌 자동차 판매량이 연간 한 1억 대 정도 한다고 봤을 때, 지금까지의 자동차가 있고 여기서 모빌리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스마트 모빌리티가 된다면은 이 1억 대의 자동차가 그대로 바뀌는데, 기존의 강자였던 자동차 회사들이 이 1억 대 시장을 잘 대응하지 못한다고 했을 때, IT 회사들 입장에서는 1억 대의 새로운 시장이 열리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모바일 폰 하나에서 비싸봐야 200~300만 원 하는 핸드폰 시장과 이 자동차는 한번 팔면 비싸게 받으면 뭐 몇 억도 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시장이 새로 열린다. 근데 여기에 주요 플레이어로 기존의 플레이어들이 못 다가가고 있다라고 하면은 IT 회사들 입장에서는 여기가 완전 물반 고기반 시장인 거예요. 그리고 이 물반 고기반 정도가 아니라 자기네들이 기존에 영위하고 있는 모바일 폰 시장보다 훨씬 더 큰 시장, 여기에 더해서 자동차를 중심으로 한 생태계, 여기에 뭐 자동차 부품이 될 수도 있고 서비스가 될 수도 있고 뭐 보험이 될 수도 있고 수리가 될 수도 있고, 이 어마어마한 시장이 좀 새로 열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어떤 사람이, 어떤 주체가 이걸 잡을 수 있냐라고 보는 건데, 하다못해 모바일 서비스만 하더라도 지금 자동차를 샀을 때 옵션 몇 개 넣는 거랑은 완전히 또 다른 문제거든요. 예를 들어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풀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 솔루션을 넣을 때 이거를 1,000만 원을 받아요. 그러니까 똑같이 모델 3 자동차를 사더라도 어떤 사람은 1,000만 원을 내고 자율주행 프로그램이죠, 일종의 프로그램 솔루션을 받아서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냥 차만 사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1,000만 원짜리 그 솔루션을 만드는 데는 돈이 많이 들어가지만, 이게 몇 대에다가 어떻게 복사해서 팔 것인지는 거의 추가 비용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러면은 IT 회사들 입장에서는 기계를 하는 자동차 회사들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기계를 만드는 자동차 회사들은 자동차 판매가 늘어날수록 거기에 따라서 원가가 똑같이 늘어나지만 이게 물론 규모 경제가 있습니다만 IT 회사들 입장에서는 이 1억대 시장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처음 개발했던 그 솔루션을 정말 영업이익률 높게 팔 수 있다는 측면에서도 굉장히 매력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뭐 풀셀프 드라이빙 자율주행뿐만이 아니라 테슬라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 제로 100 얼마나 가속성을 늘릴 수 있냐. 이게 예전에 기계로 할 때는 뭐 엔진은 어떻게 하고 뭐 이걸 서스펜션은 어떻게 하고 이런 식의 기계적인 조향을 했다면은 이 조율을 했다면 이 전자회사들 같은 경우는 이거를 솔루션 어떤 프로그램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제로 100이 똑같은 차인데 제로 100을 5초로 할 수도 있고 10초로 할 수도 있고 뭐 2초로 할 수도 있고 이걸 프로그램으로 조절을 할 수 있고 이거를 판매할 때 자동차에 뭐 부품을 갈고 그런 게 아니라 OTA 무선 업데이트를 통해서 할 수 있단 말이죠. 이랬을 때 여기서 자동차라는 게 스마트 모빌리티가 됐을 때 어떤 시장이 열릴 것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이게 기존의 자동차 판매했던 1억대 시장 정도가 아니라 1억대 시장은 기본으로 깔려 있는 거고 이 차체라는 시장이 깔려 있는 거고 여기서 어떤 프로그램, 어떤 솔루션, 어떤 어플리케이션으로 비즈니스를 할 수 있는가에 따라서 어마어마한 시장이 열릴 수가 있다는 거죠. LG전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꽤 빨리 뛰어들었어요. 그래서 전장 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돈도 안 되는 거 왜 이렇게 하고 있냐라고 비판을 받기도 했지만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점이 있었고 모바일 폰에서 사실 LG전자가 좀 재미를 못 봤잖아요. 예전에 그 핸드폰 시절만 하더라도 LG폰, 삼성폰이 뭐 이렇게 경쟁을 하던 시대에서 스마트폰 시대를 삼성이 장악을 하면서 LG전자는 약간 좀 후발, 뭐 가전이나 뭐 이런 쪽으로 가 있었는데 새로운 시대, 새로운 모빌리티 시대가 왔을 때 LG전자가 여기서 주요 플레이어, 삼성을 능가하는 주요 플레이어로 뭐 어차피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LG전자와 마그나의 합작 사업이 굉장히 많은 관심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준비하는 거는 LG뿐만이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서 퀄컴이 차량용 반도체인 NXP, 차량용 반도체를 만드는 NXP를 인수를 한다거나 삼성이 전장 부품을 만드는 하만을 인수한다거나 인텔이 어떤 자율주행 그 카메라를 만드는 모비라이를 인수한 거나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는 GKW도 인수를 했었죠. 이런 부분들이 어떤 빅딜이었는데 그러면서 전자회사와 자동차회사가 합작이 되는 IT 회사와 자동차 부품 회사가 합작을 하는 모습들이 사실 최근 자동차 업계와 IT 업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판도 변화인데 여기서 세계 3위 자동차 부품 회사와 LG전자가 이 부분에서 뭔가 합작 회사를 만들어서 뭔가 애플뿐만이 아니고 물론 애플에 들어가면 굉장히 좋죠. 그리고 애플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모빌리티 서비스를 만들고자 하는 수많은 그 글로벌 플레이어들 사이에서 뭔가 차량을 100% 만들 수 있는 마그나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는 전장 부품을 만드는 전자회사인 삼성, LG전자의 그 어떤 그 시너지는 굉장히 좀 큰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시발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는 것도 굉장히 좀 인상적이고 이게 주가가 뭐 기대치가 있으니까 올랐다가 좀 내려갈 수도 있겠지만 LG전자를 긴 시계열로 봤을 때 스마트폰 시대에 빼앗겼던 그 IT 회사의 주도권을 모빌리티 시대에는 뭔가 좀 더 나은 글로벌 플레이어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저는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발칙한 경제였습니다. 감사합니다.